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멋진 시집 골랐습니다. 자크 프레베르가 쓰고 오생근이 옮기고 해설까지 달았습니다. 가브리엘 르페브르라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과 함께하는 시집입니다. 장례식에 가는 달팽이들의 노래. 좋은 시들이 너무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 보이시나요? 자크 브렐이라는 샹송 가수의 앨범 재킷인데요. 이 재킷 디자인을 가브리엘 르페브르가 했다고 하네요. 가브리엘 르페브르의 그림과 함께 있는 초현실주의 시인 자크 프레벨의 시집 장례식에 가는 달팽이들의 노래 함께 즐기시죠. 자크 프레벨은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의 눈으로 현실 너머를 본 시인인 것 같습니다. 초현실주의 그러면 좀 어렵게 와닿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어린이의 눈으로 상상하고 바라보면 현실 너머가 보입니다. 자크 프레베르는 시인이자 극작가, 시나리오 작가였습니다. 밤의 문이나 천국의 아이들을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의 문의 주제가가 바로 이브몽땅이 부른 고엽입니다. 뒤에서 소개해드리기로 하죠. 자크 프레베르는 1900년 파리 서쪽 네유슈르센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답니다. 1920년 군 복무 중 이브 탕기라는 초현실주의 화가를 만나는데요. 이브 탕기는 프랑스 출신의 미국 화가입니다. 아주 뛰어난 초현실주의 화가죠. 우리 샤갈이나 달리 정도를 기억하는데 이브 탕기 그림 한번 보십시오. 많은 그 인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브 탕기와 함께 1925년에 초현실주의 운동에 참여하고요. 또 초현실주의 운동마저도 못 견디고 1930년에 탈퇴합니다. 시집으로는 스펙터클, 비와 맑은 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민음사나 몇몇 군데에서 자크 프레베르의 시집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절망이 벤치에 앉아있다 이런 제목의 시집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하고 본격적으로 시를 보기로 하죠. 이렇게 가브리엘 르페브르의 일러스트와 그림과 시가 함께 있습니다. 새 잡는 사람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볼까요? 그토록 유연하게 날아가는 새, 피처럼 붉고 따뜻한 새, 아주 부드러운 새, 비웃는 새, 갑자기 무서워하는 새, 갑자기 머리를 부딪히는 새, 달아나고 싶어하는 새, 외롭고 미칠 것 같은 새, 살고 싶은 새, 노래하고 싶은 새, 소리치고 싶은 새, 피처럼 붉고 온기가 있는 새, 그토록 유연하게 날아가는 새, 그건 바로 너의 예쁜 마음, 그토록 단단하고 하얀 너의 가슴에 부딪히면서 아주 슬프게 날개짓하는 너의 마음. 좋죠? 새들을 쭉 얘기합니다. 유연하게 날아가고 피처럼 붉고 따뜻하고 외롭고 미칠 것 같고 노래하고 싶고 소리치고 싶고 근데 이 새가 바로 뭡니까? 너의 예쁜 마음이래요. 그리고 아주 슬프게 날개짓하는 너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동화적 상상력을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은데 특히 자크 프레베르는 동물들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새를 아주 좋아했다고 하네요. 새를 새장에 가두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가둬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자유로운 사랑의 행적을 보여주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볼까요? 한 발로 서서 목이 터져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 재밌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린이들에게 이 과학 얘기를 들려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들으시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상상력, 어린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세계는 세속에 찌든 현실주의적인 어른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 상상이 비선형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걷잡을 수 없이 튑니다. 풀잎을 보고 풀잎에서 숲으로, 하늘로, 구름으로, 트렁크로, 망루로, 다락방으로 계속 비약해 나가죠. 그 멋진 상상력의 향연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읽어보죠. 한 발로 서서 목이 터져라 부르는 노래, 커다란 풀잎, 아주 작은 숲, 새파랗게 푸른 하늘, 버들가지로 엮은 구름들, 지붕 및 다락방 속의 트렁크, 성의 망루이, 지하실 속의 다락방, 분수의 물줄기 위에서 말을 타고 있는 성, 장미 옆 배낭 속 분수의 물줄기, 밀밭 위에 열린 장롱 속에 심은 딸기나무의 장미, 술통의 날개 아래 거울의 주름들 속에 누워있는 밀밭, 보르도의 술잔 속의 술통, 늙은 까마귀가 꿈꾸는 절벽의 보르도, 양의 깃털 속에 늪의 깊은 바닥에 작은 조약돌 속에 유리세공사가 정성스럽게 깎은 석재 종이로 만든 종이의자의 서랍속, 칠면조가 지키고 있는 언덕 너머에 있는 목탄 탄광을 비추는 초록 불빛으로 빨래터에서 헤엄치고 있는 양, 고래 위에 서서 프랑스를 일주하는 도자기의 햄, 사기의 햄의 머리 위에 앉아있는 커다란 칠면조, 촛불의 불길로 붉어진 물의 물병 속에서 사라진 거리에서 달 한가운데서 빨간 벨벳으로 덮인 괴종식의 꼬리 아래 학교 운동장에서 커다란 기린들과 업둥이들이 순전히 즐기기 위해 한 발로 서서 목이 터져라 하고 끊임없이 노래하는 사막 한복판에서 머릿속에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춤추는 꼬리도 머리도 없는 단어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거대한 풀잎, 아주 작은 숲,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들이. 재밌죠? 원숭이 똥구멍 빨개 식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보다 상상력의 비약의 높이가 훨씬 크죠. 어른의 합리적인 의식으로는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어린아이들의 상상력이 어떻게 통통거리면서 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시입니다.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어보시고요. 읽으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그냥 이 스크린에 지나가는 것처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상상력을 방해할 수 있는데 또 재밌기도 합니다. 술통이 날아가는 모습, 이 까마귀의 모습, 목탄 탄광으로 이 연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다음 시 볼까요? 장례식에 가는 달팽이들의 노래입니다. 이 시에 대해서 오생근 선생은 이렇게 짧게 해설을 했습니다. 해설을 듣고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달팽이는 동물 중에서 가장 작고 느리고 착하고 연약한 존재일 것이다. 시인은 그러한 존재와의 동료의식을 갖고 죽음과 슬픔의 겨울을 지나 기쁨과 생명의 봄으로 전환된 축제의 분위기를 초현실적 상상력으로 노래한다. 달팽이의 조문이 아닌
달팽이의 외출을 통해서 봄의 축제 같은 기쁨과 삶의 행복을 일치시켜 노래하는 시인의 의도는 매우 유쾌하게 표현된다. 오정근 선생의 해설을 참조하셔도 좋고 여러분들 스스로 상상해서 해석을 붙이셔도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장례식에 가는 달팽이들이 대단히 유쾌하다는 거죠. 장례식이 축제로 전환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갈등이 해소되는 장으로 이천중 선생의 소설 축제를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읽어볼까요? 장례식에 가는 달팽이들의 노래. 죽은 나뭇잎의 장례식에 2마리 달팽이가 조문하러 길을 떠났다네. 검은 색깔의 껍데기 옷을 입고 뿔 주위에는 상장을 두른 차림이었네. 그들이 길 떠난 시간은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이었네. 그런데 슬프게도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봄이 되었다네. 죽었던 나뭇잎들은 모두 부활하여 2마리 달팽이는 너무나 실망했네. 하지만 해님이 나타나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네. 괜찮으시다면, 정말 괜찮으시다면 여기 앉아서 맥주 한잔 드시지요. 혹시 생각이 있다면, 정말 그럴 생각이 있다면 파리로 가는 버스도 타보시지요. 오늘 저녁 떠나는 버스가 있으니까요. 여기저기 구경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제 상복은 벗으세요. 내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지요. 상복은 눈의 흰 저희를 검은 빛으로 만들고 우선 인상을 보기 싫게 하지요. 죽음의 사연들은 무엇이건 아름답지 않고 슬픈 법이지요. 당신들에게 맞는 색깔, 삶의 색깔을 다시 입으세요. 그러자 모든 동물들이, 나무들과 식물들이 노래 부르기 시작했네. 목이 터져라 노래했네. 살아있는 진짜 노래를, 여름의 노래를 불렀네. 그리고 모두들 마시고 모두들 건배했네. 아주 아름다운 밤이었네. 그러고 나서 달팽이 2마리는 집으로 돌아갔네.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아주 감동했네.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아주 행복했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그들은 조금씩 비틀거렸네. 하지만 하늘 높은 곳에서 달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었네. 달팽이 2마리가 나뭇잎 장례식을 가는 길입니다. 나뭇잎, 낙엽이 졌겠죠? 근데 너무 느리다 보니까 이미 풀잎으로, 나뭇잎으로 부활하고 있었어요. 해님이 얘기를 듣고 죽음을 삶의 축제로 바꾸는 상상입니다. 절묘하죠? 기가 막힙니다. 달팽이의 속성을 잘 관찰하면서 느림이죠. 느림을 통해서 죽음을 생명의 환희로 바꾸는 상상력. 저는 정말 재밌습니다. 또 볼까요? 도마뱀이라는 짤막한 시입니다. 짤막한 시들도 좋은 시편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집은 책꽂이에 딱 꽂아 놓으면 폰도 나고요. 특히 이 화장실 앞에 두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 한 편씩 읽으시면 아주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마뱀 볼까요? 사랑의 도마뱀이 다시 또 달아난다. 내 손가락 사이에 꼬리만 남겨두었네. 자업자득이지. 내 입장만 생각하며 그것을 꼭 붙잡아 두려 했으니까. 사랑은 붙잡아 두는 게 아니다. 플레베르의 지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이런 의미를 담은 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구속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만 사랑은 지속될 수 있다고 자크 프레베르는 믿었다고 하네요. 네. 사랑에 대해서야 사람만큼 다 다르죠.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다음 시 볼까요? 열등생입니다. 시인이나 화가나 예술가들은 또 새로운 상상력으로 자신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 아인슈타인이든 누구든
학교 교육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죠. 자크 프레베르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열등생들이 훨씬 아름답고 지혜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기계들의 횡포, 제가 몇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 인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은 흉기로 바뀌기 쉽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비행기도 흉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네, 딴 데로 됐습니다. 열등생 보겠습니다. 그는 머리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가슴으로는 그렇다고 말한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그렇다고 말하지만 선생님에게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선생님이 질문을 한다. 온갖 질문이 쏟아졌지만 갑자기 그는 폭소를 터뜨린다. 그러고는 모든 것을 지워버린다. 숫자도 단어도 날짜도 이름도 문장도 질문의 함정도 교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등생 아이들의 야유를 받으면서도 온갖 색깔의 분필을 들고 불행의 검은색 칠판 위에 행복의 얼굴을 그린다. 네, 규격화된 교육, 경쟁의 교육을 거부하고 불행의 검은색 칠판, 학교 칠판이죠. 칠판에 자기만의 행복한 아이의 얼굴을 그린다고 씁니다. 좋죠? 네. 이런 열등생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들 치고 학교 공부 잘하는 자들 치고 심성이 바른 사람들 드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손주들 학교 공부 못한다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훨씬 더 아름다운 그 가능성들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드디어 고엽입니다. 이브몽땅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죠. 원래는 장가뱅이 부르기로 했다 그러네요. 네. 무명 배우였던 이브몽땅이 밤의 문이라는 영화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일약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연기보다는 노래로 잘 알려진 배우라고 하네요. 이 이브몽땅의 고엽을 들으시면서 이 시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네. 우리가 다정했던 그 행복한 시절을. 그때 인생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웠고 태양은 지금보다 더 뜨거웠지. 낙엽을 삽에 쓸어 담아 치우는데 너는 알겠지. 내가 잊지 못한다는 것을. 낙엽을 삽에 쓸어 담아 치우듯 추억과 회한도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망각의 차가운 밤속으로 북풍이 휩쓸어 가겠지. 너는 알겠지. 내가 불러준 사랑의 노래를. 내가 잊지 못한다는 것을. 그건 우리의 사랑을 닮은 노래이지. 너는 나를 사랑했고 나는 너를 사랑했지. 그리고 우리들은 함께 살았지. 나를 사랑했던 너, 내가 사랑했던 너. 그러나 인생이 사랑이라는 연인들을 헤어지게 했지. 아주 슬그머니 소리도 없이. 그리고 바다는 모래 위에 남긴 헤어진 연인들의 발자국을 지워버리지. 낙엽을 삽에 쓸어 담아 치우듯 추억과 회한도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말없고 변함없는 나의 사랑은 언제나 웃음을 짓고 인생에 감사한다네. 나는 그토록 너를 사랑했고 너는 너무나 아름다웠지. 어떻게 내가 너를 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인생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웠고 태양은 지금보다 더 뜨거웠지.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여인이었는데. 샹송으로 가사를 잘 모르면서 듣다가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들으면 훨씬 다르게 와닿을 겁니다. 오래전에 이
밤에 디스크 쇼를 진행했던 이종환 선생이 이 노래를 틀어주고 시를 낭송해주고 했었죠.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네, 자크 프레베르의 원작시 고엽, 오래된 낙엽이죠. 고엽 함께 했습니다. 네, 이붓향기의 그림 한 편 소개해 드립니다. 구글링을 통해서 이붓향기의 그림들 한번 보십시오. 문명을 비판하는 그림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음에 차강구 소개해 드릴 때 다시 이붓향기를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읽는 책 시가 있는 금요일, 오늘은 자크 프레베르의 시집 장례식에 가는 달팽이들이란 노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